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 사회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간 이민자 추방 실적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엔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의 머그샷이 전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민 단속 강화를 포함한 총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은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이민법을 지키지 않는 도시와 주, 이른바 피난처 도시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해당 자치단체가 ICE 등 연방기구의 이민자 단속 추방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자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이 미국 시민권자보다 이민자들을 우대하는지를 법무부가 판단해 소송을 걸 수 있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밭에 불법 이민자들의 머그샷과 범죄 혐의를 담은 대형 포스터 약 100장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포스터에는 이름 없는 사진과 불법 이민자라는 문구, 아동 성추행, 1급 살인, 납치 및 강간 등 혐의가 적혔습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는 이 사진들을 배경으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13만 9천 명을 추방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96% 감소시켜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불법 이민자를 검거한 뒤 수갑을 채워 추방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시사 주간지 디 애틀랜틱과의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미안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런 나라는 미국의 희생 위에 번영했고 나는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최근 이민법 변경에 따라 적절한 서류 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 중이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해 놓은 이민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비시민권자가 사전 여행 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 시 입국 거부나 신청 중인 이민 절차의 거절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CBP는 최근 연방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신분 조정 중이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 중인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며 출국 전 반드시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여행 허가서는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급하는 중요한 여행 허가 문서로 일시적인 해외여행 후에도 미국 내 이민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CBP는 특히 신분 조정 신청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난민 또는 망명자 신분으로 일시적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 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전 여행 허가서가 승인됐다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은 입국심사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H-1B 비자나 L-1 비자 소지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는 유효한 비자와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사전 여행 허가서 없이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민 관련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가 수천 명의 유학생 비자를 말소한 결정을 처리하고 이들의 신원 자료를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유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을 대리한 정부 측 변호사들은 ICE가 최근 정보가 말소된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 시스템의 학생 기록을 복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ICE는 서비스 기록 해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할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이 사건 원고 및 다른 유사 사안의 원고들에 대한 서비스 기록이 활성화되거나 재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ICE는 최근 서비스 기록 말소를 초래한 국가범죄정보센터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기록을 수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을 인용해 ICE의 자료 복원 조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비스 기록 말소는 학생 신분 상실 및 학생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유학생 기록이 말소된 사례가 최소 4,70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기록 말소와 관련해
최소 수십 건의 소송이 미 전역에서 제기됐으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들은 세비스 정보 말소가 학업과 연구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판사들은 세비스 기록 말소로 유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1대 대선 재외국민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전체 신청자 수는 26만 4천여 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14%가량 늘어났지만 뉴욕 지역 신고 신청은 9,600여 명으로 지난 대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지난 24일 밤 12시를 기해 마감된 결과 재외선거인 285명, 국외 부재자 6,696명 등 6,981명이 21대 대선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장소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33명, 국외 부재자는 84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5개 주에서 영구 명부에 등재된 인원 1,800명까지 포함해 모두 9,661명이 올해 한국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재외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입됐던 2012년 18대 대선 11,105명, 2017년 19대 대선 13,716명보다 낮은 반면 20대 대선 때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세계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수는 총 26만 4,2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부재자 23만 2,987명, 재외선거인은 3만 1,264명입니다. 20대 대선 신고 신청자 수 23만 1,560명에 비해서는 14.1% 증가했고 19대 대선 신고 신청자 수 30만 197명보단 12%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만 3,377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3만 9,712명, 중국 2만 5,466명 순입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 퀸즈 플러싱,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테너플라이 등 4곳과 필라델피아 출장소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소셜연금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셜연금 조기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커지지만 연금 수령자들은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지난 3월 전국 소셜연금 신규 신청자가 58만 887명으로 작년 동월에 50만 527명보다 8만여 명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사회보장 축소 움직임, 불안정한 경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령금액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들은 3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공포 조장이 사람들을 조기 신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부인했지만 전반적인 정부 지출 감축과 사회보장국의 공무원 감축, 전화 청구 요건 변경 등 행정 시스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은퇴 연령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소셜연금 문의 전화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이상 증가했으며 웹사이트 접속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불법 지급 비율은 전체 연금 지급액 대비 0.3% 수준이지만 정부는 부정수급 문제를 부각하며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사망자에게 지급된 3,1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인 75% 이상이 소셜연금 안정성에 대해 매우 또는 일부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이 삭감되면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을 상실하거나 주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도 연방 지원율 인하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은 어제 메디케이드 연방 지출을 삭감하는 새로운 방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오바마 케어 하에서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서 특정 수혜자에 대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인당 상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인당 상한제는 연방 정부가 각 수혜자별로 일정 금액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상은 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메디케이드 수혜폭을 확대한 주 정부에서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한도를 넘는 추가 지출은 주 정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보장 범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확대된 메디케이드 수혜층에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면 12개 주에서는 트리거법이 발동돼 메디케이드 수혜폭을 늘린 주 정부에서는 프로그램이 자동 종료되거나 축소돼 수백만 명이 즉시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인당 상한제가 연방 지원율 인하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지원이 줄면 주 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하므로 다른 사회복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세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확대로 무보험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정치적 역풍을 불어올 수 있으며 특히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은 표심 이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리얼 아이디 시행이 다가온 가운데 상당수 주에서 발급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 정부들은 연방 정부에 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4월 중순 기준 뉴저지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은 17%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 역시 43%로 전국 17개 주 리얼 아이디 평균 발급률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리얼 아이디 발급률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소지 주민의 55% 선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되기 때문에 리얼 아이디 발급률이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합니다. 뉴저지주의 최저 수준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은 여권 소지 비율이 높기 때문이란 시각도 존재합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리얼 아이디가 없어도 공항 등 이용에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혼란이 커지자 켄터키주 등 일부 주에서는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청을 연방 정부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예정대로 5월 7일부터 리얼 아이디 의무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의회는 항공기 이용객의 상당수가 여전히 리얼 아이디가 아닌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에게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주에서 의학적 안락사 허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학적 안락사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뉴욕주 하원은 지난달 2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81대 67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추진됐으며 말기 환자에게 자발적이고 존엄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현재 뉴저지를 포함한 1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의학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2명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결정 능력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에이미 폴린 주 하원 의원은 난소암으로 사망한 여동생을 기리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고통 속에서 소리치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주 정부가 자살을 승인하는 셈이라며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주 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보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한 뒤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밟으면 뉴욕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